안녕하세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제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서 모든 걸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 그리고 어머님과 단출하게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시누이가 2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있을 소냐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를 하고 벌써 젊은 나이지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체를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했죠. 그런 열정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알겠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도 네 가족처럼 살뜰히 생각해야 해. 알겠어? 얘네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너도 들어서 알 거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혹시라도 집안 난리 날까 봐서 네가 아주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꼭 지켜주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저도 태경 씨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누나랑 여동생 그리고 어머님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걱정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어요. 남매 사이가 그렇게 각별한데 저도 잘해야죠. 그래 뭐 우리 딸들이 유별나긴 해도 그래도 정은 많은 애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그냥 중간에서 잘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우리 잘해보자꾸나. 태경이가 그렇게 좋아하니 거두절미하고 허락하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잘해보자. 시어머니는 우애가 좋은 남매들이니 저에게 결혼 전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혹시라도 저 하나 때문에 집에 분란이 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너무 사이좋은 남매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나마 덜하셨지만 시누이들은 처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나 남동생이 엄한 여자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러는 거구나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까 싶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도 무조건 시누이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했죠. 그리고 혼인신고는 무조건 살아보고 1, 2년 뒤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찝찝했지만 요새는 이런 부부도 많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헤어지자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하자만 생각했죠. 올케, 이 집에 시집와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살 거야. 내 동생이랑 엄마. 설마 태경이 꼬셔서 분가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야 더 친해지기도 하고. 네, 그럼요. 태경 씨 가족들 끔찍한 거 뻔히 아는데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도 한 가족이 되려면 다 거쳐가야 하죠.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올케가 한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다 시집오면 해야 할 일 아니겠어? 우린 올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태경이 생각하는 거 각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케가 가운데서 역할만 잘해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명심해, 알겠지? 나도 잘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결혼 전 무조건 같이 사는 걸 동의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생문이 열렸죠. 시누이들은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애초에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죠.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저를 괴롭힐 게 많은지 말이에요. 시누들 등살에 힘들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었지만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었고 남편에게 일일이 다 말하자니 어머님이 처음 말한 그대로 분란만 만드는 것 같고 정말 의지 하나 할 데가 없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언니, 내가 이거 드라이 맡기라고 했지 언제 이거 빨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 나이 먹고 드라이랑 손세탁 구분을 못하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진짜 옷만 버렸네. 오빠랑 결혼해서 오빠가 벌어다준 돈으로 펑펑 쓰며 사니까 배는 게 없나 보죠? 하나를 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속상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렇게 옷을 망쳐? 아니 그러게. 진짜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드라이랑 손세탁을 구분 못해서 옷을 망가뜨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올케? 네? 일부러 그랬다뇨.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옷값은 물어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아가씨. 제가 실수했어요. 누가 옷값 물어달래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오빠 돈 아니에요? 그 돈이 본인 돈도 아니면서 펑펑 쓰드는 꼴하고는. 아휴. 예, 그만들 좀 해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야단이야. 세아기 너는 얼른 너 할 거 해. 언니,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아세요.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안 그래? 아, 진짜 아침부터 기분 정말 잡쳤네 정말. 다행히 어머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아침 대소동은 멈췄지만 좀 억울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자매가 쌍으로 힘들게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신우들은 예민한 성격들이었죠. 신우가 하나 있어도 힘든데 둘이나 있으니 더 힘들더라고요. 반복되는 집안일에 너무 지쳐 어느 날은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시집가고 처음 늦잠을 자게 되던 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자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올케, 안 일어나고 뭐해? 지금 엄마가 밥 차리는 거 안 보여?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집안일을 해야지. 어떻게 늙은 시엄마 보고 밥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나 이 꼴 다시 한 번만 보면 못 참을 줄 알아? 알겠어? 얼른 일어나 당장. 깜빡 늦잠을 자서요. 아니 근데 형님, 그럼 형님이 좀 하시지. 그걸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한 번 늦잠 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형님. 뭐야? 남자 잘 만나서 남편 돈으로 호요식하는 게 누구야? 올케 아니야? 그럼 올케가 해야지. 그 돈으로 제일 누리는 게 누군데? 이제 결혼 다 했다 이거니? 우리 태경이 이만큼 사업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덕이야. 알아? 그 덕을 보고 있는 게 올케고. 우리 아빠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억울하다. 올케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 얘기가 왜 나와요 형님? 그렇게 말한 뜻 아니었어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그만하세요. 남편이 잘 된 건 본인들 덕분이고 이 덕을 제가 보고 있으니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형님이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제가 밥을 모조리 차렸죠.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저에게 또다시 핀잔을 주며 말하더라고요. 정작 이럴 때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호구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이 집 아들인지 호구인지 모를 정도로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들었지만 워낙에 착한 남편이니 누나나 동생 그리고 엄마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구나. 정말 답답하다 이 정도 느낌이었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었고요. 아니 언니, 엄마 두부조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 안 올려놔?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좀 해줘요. 예, 됐어.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것도 훌륭하게 차렸건만. 세아기야, 너도 여기 앉아서 밥 좀 먹거라. 같이 먹자. 되긴 뭐가 돼.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언니가 당연한 줄 알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오빠? 에이, 두부조림. 내가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데 가서 살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너네 언니 숨 막혀. 오빠, 벌써부터 언니 편드는 거야?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네? 아, 변했어 정말 오빠도.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았을까? 아, 오빠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오빠도 새언니 만나서 변한 거야. 안 그래? 내가 혹시 새언니 힘들게 할까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한다. 새언니 좋겠어요 아주. 시누이는 남편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그날 두부를 사다가 어머님이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다 올렸죠. 하지만 형님은 그 두부조림을 먹자마자 비웃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시집살이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암흑 속의 나날이었어요. 힘든 나날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다들 이렇게 있는 힘껏 날 몰아내는 건가 싶은 마음이요. 아니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올케는 친정엄마한테 두부조림 하는 것도 안 배웠어? 참 흔한 건데 되게 못하네. 짜고 달고. 네? 저희 친정은 두부조림 안 좋아해요. 오늘 처음 해본 거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그럼 형님이 해드세요. 그래, 그만해라. 두부조림 안 좋아한대잖니. 난 됐으니까 그만들 좀 해. 아유, 집이 아주 조용할 날이 없어서 힘들다 정말. 뭐야? 해드셔? 야, 너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지금 호사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너라고.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알아서 키워야지.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해? 걔 잘된 거 다 우리 덕분이라고. 알겠어? 호사는 네가 누리는 거고. 형님은 말끝마다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죠. 하루하루 핍박 속에 지쳐갈 때 어느 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잦아지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이것마저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안에서 일하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고요. 야, 태경아, 나 오늘 돈 좀 붙여주라. 카드값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이따 계좌이체 좀 해줘. 알겠어, 누나.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줘. 내가 돈 바로 싸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알아서 붙이면 되나?
많이 주면 좋지. 이따 쇼핑도 하게. 돈 잘 버는 동생 뒀다 뭐하냐?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안 그래? 기대할게. 자연스레 남편의 돈까지도 요구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형제이고 가족이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절 더 황당하게 했어요. 아무리 형제지간 우애가 좋아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한 달에 몇 번씩 돈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가 벌어서 자기 가족한테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맡겨놓은 듯이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누나가 이혼하고 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더 예민한 거고. 그리고 뻔히 내가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누나를 외면하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없잖아. 우리 가족한테 내가 알아서 돈 쓰는 건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우리 가족한테 좀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알겠지? 연수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라. 기막혀. 뭐라 할 말이 없네. 이 집에 내 편이 있기는 한 거야? 결혼 전에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해놓고선 이게 뭐야? 나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알아? 형님 눈치, 아가씨 눈치. 이건 무슨 시어머니 눈치가 아니라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알아. 그래도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들인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어쩌냐. 안 그래? 남편은 거의 벽 수준이었어요. 항상 형님과 시누이 실드를 치기 바빴죠. 나름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때일 뿐 딱히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이 상황을 제지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어이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시누이들이 저보고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여자들끼리만 말이죠. 저에게도 여행을 제안하자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서야 뭐 좀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요. 우리 여자들끼리 가면 좋겠다. 나 하와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 엄마? 너무 좋지 않겠어? 그 파란 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엄마랑 얼마 만에 가보는 해외여행이야? 그리고 새언니도 가족 됐으니까 한번 같이 가야지. 언니도 괜찮죠? 뭐 같이 맨날 보는데 여행이라고 못 갈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동안 미안한 것도 많고 가서 다 풀어요. 저도요? 저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럼 태경 씨만 혼자 있게 되는 거네요? 밥도 먹어야 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에이, 옳기가 뭘 그렇게 신경 써. 태경이는 알아서 잘 먹을 건데. 그래, 그동안 우리가 좀 미안한 것도 많고 사실 예민한 부분도 많았긴 해. 그거 다 사과도 하고 싶고 진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가는 거니까 빼지 말기다. 돈 걱정은 말고. 그래,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넷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좋니 이 기회에, 안 그래? 갑자기 친절하게 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시누이와 형님 그리고 어머님을 보자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었던 게 미안해서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과하겠다고 하니 선뜻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와이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렇게 본인 가족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너무 보기 좋다. 안 그래? 그래도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희가 신경 많이 써주려고 하잖아. 자기도 마음 좀 풀어줘. 그래야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친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여행도 가자고 하는 거 보면 좀 마음 좀 나한테 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 너무 기대돼. 아무래도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자매처럼 잘 놀다 와야지. 걱정 마. 내가 걱정 말고 푹 쉬고 재밌는 거 많이 즐기고 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그랬나 봐. 너무 보기 좋고 기분 좋다. 남편은 결혼 후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넷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자고 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나긋나긋해져서 하나의 트러블도 없이 여행을 하게 되었죠. 5박 7일 일정 속에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넷이서 SUV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 내내 다녔는데 여행을 하던 도중 밤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더니 그대로 저희가 탄 차량을 덮친 게 아니겠어요? 전 그때 이후로 기억을 잃었고 눈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무 보호자도 없이 말이죠. 눈 떠보니 한참을 누워 있었고 두 다리 골절에 골반까지 골절되어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더욱더 무서웠어요. 수면 진통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행히 한국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서 결국 무사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입원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죠. 그 사이 하와이에서 난 교통사고를 변호사님은 수습 중이었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사고 난 거 뒷수습이랑 병원비는 해결했어요. 근데 그 사고 낸 쪽이 한국인이더라고요.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비랑 해서는 그쪽에서 순순히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나? 하여튼 또 보고해드릴 테니 일단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안 보여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남편도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듣기론 그날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연수 씨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더 알아볼게요, 제가. 사고가 나고 한참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전 그렇게 홀로 병원에서 재활에 힘썼습니다. 아직까지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일단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몸이 괜찮아졌을 때 집으로 향했죠. 의사들도 기적이라며 겨우 살아왔다고 했던 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빨리 남편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같이 간 시댁 식구들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라고요. 약간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흠칫 놀랐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경비 아저씨의 말에 놀랐어요. 아니, 죽었다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 집 남자 세장가들어 집들이해요, 오늘. 아니, 이혼한 거였어요, 지금? 네? 뭐라고요? 제가 죽었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기가 막혀. 일단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잘 알아봐요. 아니, 근데 참 별일이네.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나? 아, 일단 들어가 봐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얼른 내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안사람 얼굴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저의 모습을 보고 시댁 식구들도 거품을 물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병원이었고 제 앞엔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저야말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쏘아 붙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멀쩡히 있었으면서 어쩜 그렇게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는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형님은 또 어떻게 된 거고? 나 하와이에서 교통사고 당했어. 근데 어떻게 형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멀쩡해? 지금 여행 갔다 온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한국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자기는 나 어쩜 찾지도 않을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난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희가 당신 실종되었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자 봐, 이 사진. 하와이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오히려 그렇게 우릴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겠다. 당신 이대로 잠적하고 새 남자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해? 연락도 안 되지, 전화는 안 받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 안 그래? 아,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가이드와 몇 번 얘기를 나누고 있던 사진들이더라고요. 그걸 교묘히 편집해 남편에게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살고 있을 거라고, 그 후로 연락도 안 된다며 남편과 제 사이 이간질을 시켰고, 남편은 그걸 믿고 몇 달을 슬퍼하다가 재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혼한 상대가 바로 아가씨였기 때문에 전 기절을 했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시댁 식구는 남편의 친엄마, 친누나, 친동생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고아인 남편을 입양해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이 이사온 모든 걸 물려받게 된 거고, 고아를 키워줬다는 빌미로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남편을 조종하려 들었던 거죠. 가족이 없던 남편도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고 자라서 본인 가족에게 끔찍했던 거였고요. 저를 그렇게 만든 후 어머님은 바로 남편을 파양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보다 막내 동생과 재혼을 시켜 모든 돈을 다시 본인들에게 넘어오는 방법으로 남편을 이용했던 거였고요. 모든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본인을 버렸다는 생각에 남편은 극단적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조종하는 대로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거의 눈앞에 시댁 식구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 제가 살아 돌아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했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삐뚤어진 돈의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망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인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어? 나 몰라?
설사 그렇다는들 나 만나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 사고 날 때 분명 다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살아 돌아온 거래? 하긴 조수석에 내가 탔고 그 차가 조수석만 받았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날 내팽개치고 나 이대로 못 참아. 알아? 일단 잘 알아보자. 그럼 네 말은 지금까지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온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내가 다 속은 거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만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안 그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도 제 말이 참 혼란스러워했어요. 전 이번 일을 제대로 파헤치고자 다시 하와이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 저를 사고 낸 가해자를 만났어요. 가해자는 후회하고 있다며 저에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1억을 줄 테니 저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하와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 법적인 처벌은 합의로 끝날 거라고 하면서 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걸 보고 죄책감을 엄청 느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전 너무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짜 1억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모든 증언을 해드릴 테니 제발 선처만 해주세요. 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중범죄인 줄 알아요?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일단 이번 사건은 보통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법대로 처리할게요. 증언해 주시고 아마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망연자실했어요. 저를 없애고 본인 막내딸과 저희 남편을 결혼시킬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에게 가해자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이제서야 각성을 한 것 같이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 길로 바로 시댁에 들어가 집을 엎어버렸어요. 시댁은 제가 그날 도착했을 때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오히려 더 뻔뻔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감히 남편을 평생 족쇄로 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남편을 결국 사이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해? 당신들 용서 못해. 법적 처벌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뭐라고? 그럼 우리 집 돈으로 너네가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내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알아? 그리고 태경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감히 제 3자들이 우리 집 돈을 탐내려고?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든 태경이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거야. 알겠어? 태경이도 우리 사람이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해. 우리가 그동안 태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알아?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고 넌 너의 삶 그리고 태경인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야 해. 알겠니? 그만 억울해하라고. 그래. 애초에 언니랑 태경 오빠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알아?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꺼져. 미친 것들이구나 정말. 한평생 사람 인생 망쳐놓고 이제 나까지 망치려 들어? 그래. 법정 가서 얘기하자. 이 끔찍한 년들아. 날 그렇게 평생 이용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가족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평생 잘하려고 했는데
난 이 집의 돈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이대로 못 있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그리고 이젠 다시 보지 맙시다, 우리. 전 남편과 같이 법정 소송을 걸었어요. 시댁을 상대로 살인교사죄로 소송을 걸었고, 하와이에서 절 차로 친 사람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해주었죠. 하와이 영주권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하와이에 가서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시어머니는 구속, 그리고 시누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남편과 전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남편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어요. 시댁에게 말이죠. 그동안의 정서적 가스라이팅 등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그것조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회사는 남편의 기여도가 많이 반영되어 회사를 뺏기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계속 억울하다는 개소리만 시전하더라고요. 그 점을 또 판사님이 보시고 노여워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꿀꺽 가려고 해? 태경이 너 기워준 은공도 모르고 그러기 있니? 내가 네 엄마인데 네가 우리 집에 복종해야지. 세희랑 결혼해서 우리 집에 헌신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저런 애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다 자연스레 해결된 문제였어. 알겠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끈질겨서 없앨 계획까지 짜게 했던 게 누군데?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가만 안 둬! 닥쳐! 당신들은 날 이용했어. 평생을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들한테 충성하려 했던 거고 절대 용서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어디 한번 알거지로 살아봐 이제. 돈줄도 막혔으니 감방 잘 다녀오쇼. 그렇게 법적 긴 공방 끝에 결국은 저희가 이겼어요. 상처는 가득했지만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길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왼쪽 다리가 회복이 덜 되었기에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말이죠. 남편 또한 이번 일로 충격이 컸던지라 꽤 많은 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해가 지나서 서로 이제 그날 일을 떠올리며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가도 생기고 오히려 남편이 가정에 대해 안정감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뭐 가끔 그때 일을 생각했을 때 남편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집에서 세뇌당하고 컸다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변호사님에게 건너듣기론 그 집 구석 세모녀는 아직 2명은 깜빵에 있고 작은 신우만 면회를 다니는데 혼자 격리를 하면서 영치금을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전해주셨죠. 아마 건선징악이라면 이게 아닐까요? 큰 욕심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게 된 모습을 보니 사실 후련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에 이런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저에게 생겼다는 게 놀라울 뿐이네요. 전 그날을 계기로 여행을 못 가는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옆에 완전한 가족, 남편과 아이가 있어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시작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든 지금은 행복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만 기억하시며 살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런 글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만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돼서 정말 기쁘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지금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후회가 많았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절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만 그래도 허락은 해주셨죠.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고요. 살림살이 독인 객인이라 누가 집을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결혼 후 10년 동안 내조하며 아르바이트하고 남들한테 짠순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며 돈을 악착같이 모아 결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였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 탄탄대로만 걷는 줄 알았어요. 집을 샀을 때 그 쾌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드디어 집이 생겼어. 이제 이사도 안 다녀도 되고 10년 동안 전세 월세 서러움 많이 받았으니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내 인생도 이렇게 벼뜬 날이 있다니 너무 좋다. 당신도 수고 많았어,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하느라.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집까지 마련하고 빚은 좀 늘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서 다행이야. 우리 현지랑 당신이랑 새 식구 도란도란 살아보자. 내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까지 해가면서 자기랑 이렇게 살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내 옆에 있어줘서. 알긴 안 해. 이제 우리 현지랑 새 식구 행복게만 남았으니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뭐. 남편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한테 미안해했고 이렇게 된 게 제 덕분이라며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야말로 행복이 코앞이었죠.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행복 뒤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던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고 꼴랑 퇴직금 몇 푼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집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저희에게 불행이 닥쳐온 것이었죠. 한창 일할 나이에 남편의 실직은 집에 커다란 영향을 불러왔고 저 역시 조금 더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말은 명예퇴직인데 권고사직이지 뭐. 아, 이제 뭐 먹고 사냐? 당장에 다 어린 사람들 뽑지. 누가 나 같은 사람 채용하겠어. 그래도 알아는 봐야지. 일단 퇴직금 남은 거랑 해서 조금 생활하다가 자기 취직하면 그때부터 더 괜찮아질 거야. 힘들어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우리 더 어려울 때도 많았잖아. 분명 일할 때는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나도 도울게. 당장에 일자리부터 알아봐야지. 이렇게 마냥 놀 수도 없고. 미안하다. 너 볼 낯이 없다 내가.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됐어. 가족끼리 무슨. 자기도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 혹시 알아? 연봉 더 많이 받을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사실 남편 잘못이라기보다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편의점이며 마트 캐셔 등등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었기 때문에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딸이 원하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애 학원 하나 못 보내는 형편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겨 이 와중에 시댁은 부동산 사기를 당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 재산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자 한밤중에 저희 집으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정말 답답한 나날들이었죠. 솔직히 시부모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의 만행을 보면서 점점 집안은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죠. 내 팔자가 무슨 팔자라니? 다 늙어서 이제 밥 먹을 걱정은 없겠다 했더니 지금 네 애비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장에 내일 밥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팔자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정말. 아유, 어디 한번 나처럼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 그만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잘 좀 해보겠다고 한 건데 나도 당신 푸념 지쳐 죽겠단 말이야. 그만 말해. 뭐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대신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아주 웃기는 양반 아니야 이거? 아, 그만들 하시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세요. 아들 집인데요 뭐. 그리고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당연히 모셔야죠. 당연하지. 큰아들 이렇게 집 사가지고 잘 사는데 오빠가 엄마 아빠 모셔야지. 그럼 누가 모셔? 엄마, 내 집처럼 편안히 있어. 아빠랑 엄마 그만 싸우시고 일단은 그래도 오빠 집에 왔으니까 좀 마음 좀 푸세요, 둘 다. 이제 어쩔 도리도 없잖아. 언니,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뭘 물어. 제가 있으니까 여기 편안히 계세요. 아들 좋다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아들 믿고 푹 쉬세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댁이 오갈 데가 없다고 저희 집에 들어온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다정까진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래도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준 사람이었지만 시댁이 들어온 이후로는 늘 시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저에게 더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생활비도 빠듯하고 힘든 와중이었는데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었죠. 행여라도 우리 엄마 아빠 눈치 줄 생각 마.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모셔야지. 동의하지? 그래, 알겠어. 자기 마음. 그래도 막상 대책은 세워야지. 그냥 마냥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현지도 불편할 건데. 전혀 안 그래. 엄마 아빠한테도 편히 계시라고 할 거니까 너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큰 아들이니까 이해해 무조건.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해하길 바랬고 저 역시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못마땅한 며느리로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같이 살게 되자 오히려 시집살이를 이때서야 마구마구 시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겹쳐 상황이 많이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저의 편이 돼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를 못 부려먹어서 다들 안달이 났었죠. 뭔가 마음이 참 지치더라고요. 본인들이 사기를 겪은 것의 울분을 저에게 풀듯이 언제나 말은 날이 섰으며 결혼 10년 차여도 익숙해지지 않는 시집살이였어요. 아유, 작은 방 외풍이 부는지 진짜 허리 아파서 못 자겠더라. 내 집처럼 생각하라더니 불편해서야 원. 아침 반찬은 이게 다니? 너 우리 홀대하는 거야 뭐야? 그래도 최소 반찬 5개 정도는 올려놔야지. 꼴랑 국에 밑반찬 몇 개. 너무하다 정말. 장을 못 봤어요. 장 보고 와서 반찬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침에 헤비하게 드시면 몸에 이롭지 않으세요. 간단히 먹어야 좋은 거라고요. 더더욱 나이 들었을 때 말이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님 고지혈증도 있으신데 조금 가볍게 드셔보세요. 뭐야? 아주 이게 반찬하기 싫어서 별별 핑계를 다 대네. 너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게. 언니 너무하다 진짜. 우리 얹혀 산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가 오빠 집이지 언니 집 아니잖아요. 애초에 결혼 때부터 분가했으니까 지금 그냥 시집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얹혀 산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웃기는 언니야 정말. 얹혀 살긴 뭘 얹혀 살아 우리가? 우리 아들이 여기 떡하니 있구만. 우릴 보시는 거지. 아들아, 그렇지? 너 앞으로 우리한테 말 조심해. 알겠어? 꼴랑 집 하나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해서는 심히 알기를 우습게 알지? 가만 안 둔다. 중간중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에 정말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고, 원래도 살가운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예쁜 말만 해주고 서로 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무시하긴요. 비하기 너무 심하셔요, 아가씨랑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들 마세요. 저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예요. 당신 그만 못해?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작은 밤 외풍 불면 우리 방이랑 교체해서 주무실래요? 저희 방엔 화장실도 있어서. 에이구, 그럴까? 난 그럼 좋지. 사실 어른들이 안방 쓰는 게 낫지. 작은 방 쓰는 게 보기가 좀 그렇잖니. 우리 아들 최고다. 진짜 그랬어야지. 엄마 아빠가 안방 써야지. 언니랑 오빠가 안방 쓰는 게 말이 돼? 그래 엄마. 허리 편한 데서 주무시는 게 낫지. 오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새언니 입에선 절대 이런 말 안 나오잖아. 방 바꾸자는 말. 어디 저 표정 보면 무서워서 말 시키겠나? 내가 미쳤지. 쟤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주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방 바꿔줬을 게다. 아주 모진 것이야. 그걸 이제 알았어, 엄마는? 우리 여기 온 것도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 좀 봐. 남들은 얼른이라도 오라고 할 텐데 하여간 언니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는 사사건건 저렇게 비아냥대며 말꼬리를 잡았죠. 아주 저 주둥머리를 콱 한 대 쥐어받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쩜 저렇게 대놓고 얄미운지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작은 방이 불편하다는 어머님에게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안방과 작은 방을 바꿔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안방에 침대며 가구며 본인이 쓰게 되었고 저희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도 좀 어이가 없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진 정말 어른에 대한 예의로 참자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남편이 실직한 상태인 걸 시댁은 몰랐기 때문에 매일같이 남편은 취직 자리를 찾는다는 핑계로 아침부터 밖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딸린 식구가 많아진 관계로 아르바이트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생활비 한번 보태겠다고 하는 식구들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저 혼자 아등바등 하는 삶이더라고요. 남편의 퇴직금은 떨어져만 가고 있었고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현지 오면 점심만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해야 해서. 너 아주 잘 싸돌아다닌다.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늙은이들 제때제때 밥이나 챙겨주고 내조나 잘하면 되는 거지. 아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펑펑 쓸어 다니기 바쁜 거지?
애초에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했다. 이 집 누구 덕분에 사는 거야? 네가 지금?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해? 우릴 모신다고 생각해. 알겠어? 네가 얹혀 살면 얹혀 사는 거지. 절대 우리가 얹혀 사는 거 아니니까. 명심해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 집 저 아니었으면 절대 못 샀어요. 생활비도 아끼고 아르바이트도 2탕이나 뛰어가며 마련한 돈으로 대출 못해서 산 집이라고요. 어머님 아들 월급으로만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한 줄 아세요? 저 다녀올게요. 저것이 아주 시애밀 무시해.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지? 너 어디 두고 봐라. 우리 아들 오면 다 일러줄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대로 어머님께 쏘아붙이고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마음 같아선 애비가 실직 상태라 일을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절대 비밀이라고 시댁 식구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저런 모욕을 들어도 꾹 참아야만 했죠. 오전에 편의점 알바, 오후에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길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렇지만 퇴근한 저에게 돌아온 건 시댁 식구의 비아냥과 남편의 폭언이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런지 변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있어 좋은 모습만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절대 힘이 돼주는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더 힘들게만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이 집에 마음 붙일 때라곤 없었어요. 참. 이제서야 기어오는 거 봐라. 우리가 저녁을 못 먹었든 신경도 안 쓰더니 넌 갈비 먹고 온 거냐? 갈비 냄새 난다. 아니요. 뭐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던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 시간까지 안 드신 건 아니죠? 지는 갈비 처먹고 오린 꼴랑 찬밥으로 밥을 때우게 하고 애비야, 이게 정상인 거야?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당신 요새 살림하긴 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냐고. 뭐?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밖으로 놔뒀는데. 그리고 어머님, 밥 한번 차려 드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평상시에 그럼 어떻게 드셨어요? 저 진짜 지치고 힘드니까 말 조심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얘 쌍심시키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애비야, 너 있는 데서도 이러는데 나 혼자 있을 땐 오죽하겠냐? 이래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했다고. 내가 이런 홀대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천하의 나쁜 것 같으니라고. 아주 못됐어. 당신 얼른 사과 안 드려?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 드려. 안 그러면 용서 안 할 줄 알아? 내 부모다 생각하면 이게 이럴 일이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개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런 태도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이제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은 것이 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와 함께 말이죠. 늘 이런 식이었어요. 밖에 나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2탕 3탕 하는 저는 나중에 없었고 집에서 뜨신 밥 먹는 시부만 걱정하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솔직히 참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 갈비 먹고 우리 엄마 아빠는 라면 먹게 해요,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아가씨, 말 조심해요. 나 지금 엄청 참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갈비 먹었다는 증거 있어요? 설령 먹었다 한들 내가 이렇게 아가씨한테까지 홍게 들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아가씨 지금 일하고 있죠? 아가씨도 생활비 내도록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아가씨는 내야죠. 물세, 전기세, 밥값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주세요. 아, 웃겨 진짜. 오빠 믿고 설치는 거예요 지금? 생활비라니. 내가 내 오빠 집에 사는데 왜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요? 아가씨 성인이잖아요. 제가 아가씨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가씨한테 생활비 받으면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갈비 사드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 돈 준비해줘요. 매월 10일 이때 생활비 받을게요. 30만 원씩 아셨죠? 오빠도 알아요? 진짜 웃겨. 아주 돈돈돈. 사람 질리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오빠 안 만났으면 아마 언니도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걸요? 이 집도 오빠 명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쳐대는지. 솔직히 막말로 언니만 남 아니에요? 피도 안 섞인? 남이라면 할 말 없네요. 그럼 남인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위대한 오빠한테 다 해달라고 하세요. 진우는 오히려 저에게 한 방 먹고 말문이 막혔어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하지만 생활비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의 짐을 싸고 남편 앞에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요. 또 욕을 먹는 건 저였고 이 집에서 저만 나쁜 년, 모진 년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성인군자인 양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서러워서 여기 있겠냐? 며느리 눈치를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제 하다 우리 딸한테까지 눈치 주는데 여기로 어떻게 붙어 있으란 거야? 나 못 산다. 내가 길바닥에 나앉든 어디 들어가든 알아서 할 거니까 이 어미 말리지 마. 속상해 정말. 아, 이 밤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당신 사과 못 드려? 그리고 생활비 얘기는 왜 해가지고? 가족끼리 정말 이럴래? 내 말이 틀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아가씨한테라도 생활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몰라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닥달하지 마, 내 식구들한테. 나랑 현지는 당신 식구 아니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말이 나와서 그렇지. 어머니가 끔찍이 아끼는 장남 실직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저 계속 아르바이트 해가며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지금 어머님이 드시고 있는 밥, 생활하는 전기, 물,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저 무시하지 마세요. 뭐야? 지금 얘 말이 사실이야? 아니,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실직을? 이게 다 저 대학도 못 나온 게 내조를 잘 못하니까 밖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 그래서 너 잘났다 이거냐? 지금 생색내는 거야?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디서? 너무 화가 나 남편의 실직한 것을 다 폭로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실직 사유도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제가 못나서 남편 뒷바라지를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하였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과의 합가 생활이 길어지자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돈은 모자라지 남편은 취직도 안 되지. 딸아이인 방도 없이 매일 저희 방에 와서 생활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남편 또한 처음엔 취직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젠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지 점점 집에 있는 날도 많아졌고 그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 또한 쉬라고 오히려 부추기더라고요. 그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되지 뭐. 가장이 좀 바뀌면 어떠냐? 요즘 세상에. 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 있어 그냥.
그래도 취직하긴 할 건데 좀 나중에 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막상 나온 데도 없고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 공채도 뜨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렴. 그리고 제 하루에도 몇 항씩 아르바이트 뛰면서 잘도 벌어오는데 뭘 그리 걱정을 해. 사실상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 이렇게 받아준 것만으로도 쟨 감사해야 해. 평생을 효도해야 해. 어머님과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연타가 왔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게 식구인데 나 혼자만 이 집 식구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제 앞날이 처량했죠.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그날 마지막 타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오는 길가에 파는 호로록 낙지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던지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했더니 사실 배고픈 건 사실이었죠. 마침 어제 오늘 연장으로 아르바이트 2시간을 더 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까지 받았고 저 낙지 한 꼬치로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이윽고 정말 호로록 낙지 꼬챙이로 하나를 사서 벤치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저 멀리서 저 빼고 삼겹살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더라고요. 요지로 일을 쑤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이 낙지 하나 먹는 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눈치를 봤나 싶었죠. 그리고 곧 시어머니도 저를 발견하고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마침 잘 됐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던 찰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뺨을 내려치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맞은 거라 가방이고 낙지고 다 팽개쳐졌답니다. 어디 여자가 살림을 이리 해프게 해? 너 항상 이렇게 우리 몰래 혼자 뭐 처먹고 들어왔지? 혼자 처먹으니 맛있었어? 아, 엄마. 그래도 그렇지. 길거리에서 뺨은 좀.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는 입이 아니야? 혼자 낙지를 처먹었겠다. 그러고선 맨날 돈 없다고 하는 거구나.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어쩜 그래? 내 말이 틀리니? 얘 이거 한두 번 아니었을 거야, 아마. 매번 이런 식이었을걸? 맨날 일한다는 핑계로 나보고 밥 차려 먹으라고 하고 혼자 야금야금 처먹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아유, 분통해.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넌 더 맞아야 해. 제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교육할 테니까 엄만 좀 진정하세요. 진짜 너 집에 가서 얘기해.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내 추가 수당 받은 걸로 낙지 좀 사서 먹었더니 다짜고짜 뺨이 날라오는 걸 보고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혼자만 처먹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은 저 없이도 삼겹살을 처먹고 잘 돌아다니는 마당에 힘들게 아르바이트한 저는 호로록 낙지 하나를 못 사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염전에서 일하는 노예만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야말로 즉시 가방에서 꺼낸 남편 통장으로 시어머니에게 맞뺨을 날렸어요. 제 뺨을 맞고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졌고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까지 뺨을 날렸습니다. 제가 두 모자의 뺨을 3개 날려버리자 뒤에 있던 시누이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헐레벌떡 달려왔죠. 미친 것들이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아주. 감히 내 뺨을 쳐? 말년에 아들비 치닥거리나 실컷 해, 이 미친 것들아. 언니, 미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뺨은 좀 심하잖아요. 오빠, 엄마, 괜찮아?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어. 감히 하늘 같은 지압이랑 시어머니를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언니 진짜 돌아도 단단히 돈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너도 맞고 싶니? 입 닫어. 내 말 그대로야. 이제 너희들끼리 아등바등 살아봐. 말년에 며느리가 주는 밥 먹으면서 고상하게 우아 떨고 살고 싶었나 본데 웃기지 말고. 능력 없는 아들놈이 진 빚이나 치닥거리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보란 말이야. 알겠니? 빚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빚이 어디 있어? 착실하게 지금까지 일만 해왔는데 너 진짜 그럴래? 그렇게 아끼는 아들놈이 말 안 했나 보지? 당신 아들놈 모아놓은 돈 다 쓰고 취직하기 전에 캐피털에서 대출받은 거 모르나 보지? 야, 너 그럴래? 그것까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아, 엄마, 신경 쓰지 마요. 이거 별거 아니라서. 너 진짜? 왜? 창피는 한가 보지? 무능력한 것도 죄야. 그동안 현지 아빠라서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왜 참아? 너희들 같이 무식한 인간들을 내가 왜 견뎌야 하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아등바등 취직을 하던지 빚잔치를 하던지 무식한 년놈들이 모여가지고. 네, 사실 남편은 실직을 하면서 곧바로 취직을 할 줄 알고 캐피털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왔어요. 거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갚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 슬슬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는 저만 믿었던 거예요. 저 역시 남편한테 100번 넘게 취직 자리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시댁 식구가 집에 들어온 이후 남편은 태도도 돌변하고 오히려 더 게을러졌었어요. 이걸 다 폭로하고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사람은 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건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절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해준대?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야?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널 때리기라도 했어? 실직당하고 좀 쉬고 있는데 이혼 사유야? 진짜 웃긴다. 난 절대 이혼 못해주니까 그리 알아. 당연하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 먹여 살릴 만큼 너도 우리 먹여 살려야지. 이제 와서 내 빼긴 어딜 내 빼? 당장 취소해. 웃기지 마. 당신 아들 돈 벌 동안 난 뭐 놀기만 한 줄 알아? 맨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살림살이에 보탰어. 당신 아들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이 집을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하여간 착각도 자유라니까. 어리석은 노인네, 무식한 종자들. 소리 지르는 시모를 뒤로하고 전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결국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 11년.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11년의 결혼 생활의 끝은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시댁 쪽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펼쳐졌고 지금 실직을 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딸아이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한 판결이라며 고래고래 법정에서마저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끌려나가게 되었죠. 남편 또한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며 맥락을 못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낫냐? 그래, 네가 이겼다, 이겼어. 이혼은 무슨? 다 내보낼게. 근처에 그냥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내보낼 테니까 이제 화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아무 문제도 없는 부부 사이구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 네가 좀 도와줘야지.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기다려주던가. 아무 문제도 없어? 네 이런 태도가 문제야. 난 이 식구들도 식구들이지만 너한테 제일 실망이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비난하고 남자 새끼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만 지금 네가 그 꼴이지 않아? 난 네가 했던 표정, 말투 다 못 잊어. 그러니까 판결대로 할 거야. 다신 찾아오지 마. 이제 너 볼 일 없으니까. 애랑 면접 교섭권은 지켜. 그리고 취직해서 양육비 보내고. 급인 네가 줬잖아. 나한테 한 푼이라도 썼니? 너 놀고 먹는 데 썼지. 그러게 분수를 알아야지. 백수 주제에 빚은 왜 져? 왜 지길? 제가 단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바로 이혼을 강행하자 남편은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지 절 아주 절절히 붙잡고 매일 연락을 해대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어림없었죠. 남편이 제 마음을 돌리기 힘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나섰지만 한 번 돌아선 제 마음은 절대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희가 힘들게 10년 만에 마련한 집은 결국 재산분할이 되어 빚을 갚고 제가 기여한 바가 컸다는 법원의 판결대로 저에게 돌아왔고 악자까지 뜯어낸 위자료와 함께 딸아이와 둘이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기 때문에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모든 돈을 탕진한 시댁은 결국 쪽방살이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제야 취직이 급급했는지 이곳저곳 기웃대다 지금은 일용직을 나간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본인이 벌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장난 아니라고 했고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니 내가 그동안 뭐 했던 건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홀가분하고 행복한 것을 말이죠. 딸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다는 제 판단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할 줄 몰랐듯이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 참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답니다. 작은 월급이지만 딸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요. 이런 게 행복 아닐까 하는 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게 된다면 더 이 삶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 전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3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던 나날이었어요. 마냥 좋은 시어머니의 소가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보니 남편은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도 우유부단한 것 빼고는 굉장히 괜찮았죠. 친구들은 시누이가 셋이 있는 집은 말린다며 진작에 경고를 했지만 처음엔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뭐 집안 나름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었죠. 옳게 아무래도 이 집의 첫 장손이 장가가는 건데 우리 목걸이 하나씩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다 그렇잖아. 네? 목걸이요? 아, 윤수 씨랑 상의해 볼게요. 어차피 형님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긴 했는데 목걸이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받은 숍이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목걸이 한 세트씩 해줘. 그럼 되지 뭐, 알겠지? 아,
저희도 결혼 준비하는데 정해둔 예산이 있어서요.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라. 무슨 그런 걸 생각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럼 시댁에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웃긴다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뻔뻔한 구석이 있네? 그냥 몸 하나만 홀랑 시집올 건 아니지? 그럼 진짜 곤란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큰 형님이기도 했고 원래도 결혼 전 작은 선물은 하나씩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목걸이로 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목걸이를 해주려고 했을 때 둘째 형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단둘이 보자고 말이죠. 전 그 부름에 일하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맞춰 둘째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님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형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걸 결혼 전 알아서 다행인 줄 알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죠. 둘째 형님까지 만나고 나자 이 결혼에 대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지금 나를 받아주는 건가? 본인들이 믿지는 장사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누이들은 무례했어요. 첫째 시누, 둘째 시누, 셋째 시누까지 모두 다 원하는 게 달랐고 그 원하는 걸 저에게 당연히 해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아니, 큰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목걸이 해준다고 했다며? 무슨 목걸이야? 난 그냥 이거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되거든. 올케, 혹시 보험 있어? 내가 하는 건데 진짜 보장이 잘 나오고 꼼꼼해서 그래. 그냥 나 이거 하나만 들어주라. 그리고 결혼 선물이니까 사돈 어른들한테도 이거 보여드려서 하나씩 들어주면 안 될까? 껌 먹고 알 먹고 아니야? 네? 보험이요? 아, 저 보험 이미 들어놓은 게 많아서 오히려 좀 해지해야 하거든요. 이제 결혼하니까 지출도 많아져서 그리고 부모님도 따로 보험을 드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볼게요. 뭐야? 아니, 이거 하나 해주는 게 어려워? 내가 오직 급했으면 올케한테 와서 보험 들러달라고 했겠냐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너 나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래? 면전에 대놓고 안 된다니. 너 진짜 다시 봤다 아주. 무시하다뇨 무슨. 그리고 보험은 제가 원래도 해지하려고 했던 상품들도 있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나 이혼녀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혼해서 이렇게 보험 판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기가 막혀. 됐어. 들어주지 마. 형님은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바로 얼굴을 씩씩대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조차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셋째 형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저에게 뭔가 요구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달이 나니 정말 결혼하기가 싫어졌어요. 마음이 정말 식어버린 거죠. 어쩜 자매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셋째 형님은 뭐라고 하나 얘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만나러 나갔죠. 들어봐도 뻔한 얘기였지만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들한테 들었는데 난 그렇게 양심 없지 않아. 그냥 원피스 한 벌만 해주면 돼. 그래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올케가 내 옷 한 벌은 빼줘야지. 나 그냥 뭐 상품권으로 줘도 되고 아님 현금으로 줘도 되고. 아, 돌아가면서 정말 가관이네요, 형님들.
죄송한데 이 부분은 그냥 윤수 씨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시고요. 전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예 없네요. 뭐야?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말 딱 자르는 거 무슨 버릇이야? 올케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님 내가 만만해? 형님들이야말로 제가 만만하세요?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여자 찾으실 거면 전 아닌 것 같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도 하기 전에 날 우습게 봤다 이거지 지금? 우습게요? 형님들이 절 우습게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결혼하는 게 무슨 형님들이 대단히 손해보시는 것처럼 대하시잖아요. 형님들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자 찾으시는 거면 전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이만. 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남편도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느껴져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누나들을 어려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하고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라는 상상을 하니 괴롭더라고요. 애초에 손절을 하던지 내가 그만두던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었고요. 본인도 누나들이 극성맞은 것은 아는지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마음을 돌리긴 역부족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진짜. 누나들이 좀 극성이어야 말이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참. 아니, 나 결혼 못해. 어떻게 살아?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그리고 원하는 게 다 달라, 알아? 내가 어디 장단에 맞추란 말이야? 아무튼 나는 자신 없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진짜 결혼하고는 누나들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지금도 그런데 무슨 어떻게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나 그 말 못 믿어. 내 발등 내가 찍을 바엔 안 할래 그냥. 우리 예식장도 다 잡았고 이제 곧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어? 내가 진짜 누나들 잘 설득할게. 설득? 누가 누굴 설득해? 누나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나무라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 남편이 한사코 빌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이별을 고했죠. 제가 이별을 고하자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시누이들을 대동하여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곤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죄를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시누이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예상을 한 것처럼 저에게 빌더라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사랑이 뭔지 쉽게 무자르듯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했던가요? 막상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참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뭔가 그때 그렇게 화나고 했던 것들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얘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응?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마음을 돌려주렴. 그래, 자기야, 제발. 이제 누나들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보장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누나들도 미안하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그래, 옳게. 미안해. 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생각해보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어. 다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 윤수 봐서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줘, 응?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날짜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니까 좀 받아주라, 응? 엄마가 여기 오시기 쉬웠겠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 좀 마음을 돌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님들도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눈 감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누나들 틈에 자라서 그런지 원래도 다정했지만 참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그 면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누나들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여기까지는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누나들 셋 있는 막내 아들을 보내서 그런지 늘 저에게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은 결혼을 하고 보니 역시나 였죠. 올케는 참 좋겠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지? 무슨 복이야. 나라면 진짜 잘하겠다. 너는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새아기가 얼마나 잘하는데 더 잘할 필요 없다. 지금만이어도 충분해. 내조자라고 일하는 거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그거면 됐지 뭐. 더 바라겠어? 그저 윤수랑 알콩달콩 살아다오. 그거면 돼.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해야죠. 윤수 씨 이렇게 키워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더 잘할게요. 말은 정산 유순해야죠. 옳게 그런 말로 우리 윤수 홀렸구나? 우리 윤수가 순진해가지고 옳게한테 홀딱 넘어간 거지. 언니, 말 잘했다. 맞아. 윤수가 그런 거에 홀딱 반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때 걔 누구냐? 전 여자친구도 그랬잖아. 얘들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입 그만 나불댈래? 얘, 못 들은 걸로 해. 애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도 없고. 아휴. 다들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생각해. 저 나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성격만 이상해졌지. 이해해주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올케가 우릴 얼마나 만만히 보겠어? 가뜩이나 우릴 얼마나 무시하는데.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누굴 무시해요? 제가 형님들을 왜 무시해요?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거봐. 이렇게 말끝마다 또박또박.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하는 거야, 올케야. 올케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신우들 때문이라도 시댁에 가기 너무 싫었어요. 안 그런다고 했지만 은근히 말로 비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니 정말 형님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들한테 벌벌 떠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저렇게 누나들이라면 껌뻑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이 밤에 어디가? 내일 새벽 출근이라며? 누구랑 약속 있어? 이 새벽에 자기 밤눈도 어두우면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 둘째 누나가 벌레 좀 잡아달라고 가잖아. 누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네. 그냥 빨리 잡아줘야지. 뭐? 지금 어머님네 벌레 잡으러 간다고? 아니 본인들은 손 없대? 아님 벌레 퇴치제 없대? 나 참 기가 막혀서. 아, 그냥 금방 잡아주고 올게. 내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라 그냥 빨리 해주고 오면 돼. 자기 얼른 더 자. 알았지? 남편은 오밤중에 벌레를 잡아주러 가지를 않나? 누나들의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 늘 누나들 사이에서 쩔쩔매는 그런 시스터 보이였어요. 전 그런 남편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고, 역시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늘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본인 보고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당신도 문제다 문제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형님들한테 끌려다녀?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 분가를 하면 뭐해? 매번 이렇게 들락날락. 당신 진짜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알아?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이게 뭐야? 아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누나들은 누나들대로 징징대지. 너는 너대로 징징대지.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쩌라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별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휴, 미안해. 그래도 누나들이잖아. 어떻게 외면해? 나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키우다시피 한 누나들인데. 누가 아예 인연 끊으래? 정도를 지키라는 거지. 지금 자기는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 근데 결혼 전이랑 똑같으면 어떡해? 내가 누굴 믿고 시집 왔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때 다 엎었어야 했나 싶어 정말. 아, 미안해. 아, 왜 또 울어? 내가 잘못했어. 누나들한테도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줘. 남편이랑은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그날 남편이 누나들에게 한 소리 했는지 대번에 형님들이 저희 집으로 남편이 일간 틈을 타 들이닥쳤습니다. 셋이서 말이죠. 무작정 문을 열라고 현관에서부터 화를 내며 다그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전 재빨리 문을 열고 시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시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밀치면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몰상식했거든요. 야, 네가 윤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그 밤에 와서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너 우리랑 윤수 손절시키고 싶어서 그러니? 아주 이거 영악한 애네. 아니, 같은 형제끼리 그 밤에 불러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하게 막아, 네가?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너 오늘 매운맛 좀 봐라. 그러니까 아주 옳게 따끔하게 혼내야지. 결혼 전에도 봐봐. 결혼 안 한다고 협박하면서 우리 윤수 힘들게 한 거. 난 그때부터 얘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네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어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년. 우리도 너 뭐 좋아서 허락했는 줄 알아? 하도 윤수랑 엄마가 난리치니까 그런 거야. 조신하고 우리 말 잘 듣는 여자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아주. 윤수는 이런 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도대체? 너 한 번만 더 윤수한테 우리 얘기 했단 봐. 알겠어? 그 입을 확 깨매버릴 테니까. 네가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우리 절대 못 이겨. 그리고 윤수도 너보단 우리 말을 더 들을걸? 억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니까 그만 힘 빼고 포기해. 알겠니? 당장 다들 나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어디서 무식하게 못 배워먹어서 여기 와서 행패냔 말이에요. 제 말은 모두 묵살하고 형님들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처할 상황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렇게 막말을 일삼고 집안 쇼파며 이불이며 다 난장판을 해놓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원래도 무식한 건 알았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에 아이가 없을 때 빨리 끝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따로 호출을 해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현명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참 어머님도 안쓰러웠어요.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실 늘 문제가 되는 애들이었는데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잘못이지. 아휴,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떻게 이번 딱 한 번만 안 될까? 무슨 말을 해도 네가 화가 안 풀릴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아가야.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정말 좋은 감정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집안에서 윤수 씨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시고 늘 나서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리인 듯 싶어서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 봐요. 형님들을 이해하기엔 마음이 넓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식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가 뭐가 문제겠니? 다 걔네가 문제지. 내가 안 봐도 알아.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내 딸들이지만 참. 아휴, 미안해서 어쩌니? 시어머니는 울며 매달리셨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말씀에 정말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았고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야 정말 한 번만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원래도 결혼 전 아파트 완공 문제로 제가 혼자 살고 있던 데서 신혼을 시작한 것이었기에 아파트 완공이 끝나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입주를 했고 이사를 했겠다. 시누이들은 보기 싫었지만 시가 식구를 모두 초대하여 첫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시가 식구들을 위해 아침부터 마트에서 장도 봐오고 그렇게 음식 장만과 준비를 하였어요. 그래도 막내 동생이 집을 사서 입주했다는 말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들어오셨죠. 아유, 고생 많았다. 뭘 그렇게 많이 차렸어? 우리가 일찍 와서 도와줄 걸 그랬다. 힘들었지? 이사랴 준비하랴. 에이, 아니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구역이라서 좀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얼른 앉으세요. 올케는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새 집에 턱턱 들어오고 기분 좋겠네. 참 이런 거 보면 활자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좀 봐. 아무리 잘났어도 이혼하고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옳게 보면 참 무슨 복이 있나 싶어. 아유, 열불나. 언니들 그거 열등감이다? 어쨌든 이사 축하해 옳게. 그나저나 고기는 이것만 사온 건 아니지? 네,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잘 왔나요? 윤수 씨가 장가를 잘 든 거지? 누가 이런 거 다 참고 산다고, 안 그래요? 뭐?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지금? 아, 참, 엄마. 내가 뭘 했어? 얘 말투 좀 봐. 아주 싹스 보소. 아우, 기가 막혀. 아, 그만들 좀 해. 좋은 날 또 그럴 거야. 누나들 얼른 여기 앉아서 준비 좀 같이 도와줘. 그만 궁시렁거리고. 누나들이 오면 하여간 내가 더 기분이 그렇다니까. 제발 정상적으로 살자, 어? 빨리 와서 도와줘, 이런 거 말이야. 남편도 약속한 것이 생각났는지 그날은 시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말만 들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역시나 시누이들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오늘만 참자라고 생각하며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고요. 제가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자 신우들은 또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어요.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폭발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이성이 마비되고 시누이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쏟아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쏟아붓자 놀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말이에요. 아주 폭발했습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 사왔네. 우리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삼겹살 먹는 취향도 다 다른 거 알지, 옳게? 그러니까 큰언니는 바짝 구워주고 둘째 언니랑 나는 딱 부들부들하게 구워줘.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실행해. 근데 옳게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알아? 고기 이렇게 굽고 이러는 거 아주 딱이야. 알잖아. 딱 그 종년 스타일인 거. 이런 거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 세상에 옳게는 참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 순간 전 고기판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을 향해 강력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제가 한 방을 먹이자 다들 벙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체증이 정말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 집안의 재산 지고 있는 게 나야, 알겠어? 너네 그거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아, 어떡하니? 이제 너네한테 단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는데. 됐고, 더 이상 못하겠으니 그만 꺼져주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꺼져?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이라니? 재산을 왜? 그러니까 무슨 재산 말하는 거야 지금?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뭘 쥐고 있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게 진짜? 아유, 그만들 좀 해라. 철없는 년들. 아무리 딸년들이지만 너무하잖아. 동생 신세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어쩜 애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세아가 미안하다. 진짜 내가 다 부끄러워지는구나. 이것들 때문에. 징글징글한 것들. 모르니? 네 동생 재산 다 내 앞으로 해놨잖아. 그거 믿고 지금 너네 네 동생한테 그렇게 엉겨붙는 거잖아. 혹시라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근데 어쩌니? 이 돈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침 흘리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란 말이야. 사실 재산이라 함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남편과 합의 후 말이죠. 원래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나 있는 아들을 너무 예뻐해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줬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유언 신탁 대용 제도를 이용하여 추후에 신우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는 결혼 자금으로 땅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씀씀이가 깊은 시누이들은 이미 다 팔아먹고 없앤 상태였죠. 그리고 남편의 재산 모두를 일부 저에게 해주었답니다.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 재산이 아직도 남편에게 있는 줄 알고 절 떼어놓고 남편한테 그렇게 집착하며 뭐라도 더 뜯어갈까 궁리했던 것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돈이 저에게 갈까봐 말이에요. 이 내막을 알고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꼴이 우습던지 그깟 돈이 뭐길래 말이에요. 엄마, 미쳤어?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인데 제 앞으로 해놔? 기막혀. 야, 네가 말해봐, 송윤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건 이 사람이지 누나들이 아니잖아. 이제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한테 돈 없고 소희한테 뭐든 다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래도 소용없어. 알겠어? 오죽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했겠냐고. 그만들 좀 해, 이것들아. 진작에 너네 목 다 떼어 좋잖니.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네 동생 신세까지 망치고 싶어? 이제들 알겠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따위로 행동하지 말라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더 좋겠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이랬겠니? 하여간 꼴 좋다. 너희 지금 거울들 좀 봐. 망연자실. 아주 역대급 코미디야. 기막혀. 어떻게 그 돈을 다 네가. 열받아. 송윤수, 너 바보니? 진짜 어떻게 그 많은 걸. 누나들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너무한다. 내 돈 때문에 잘해준 거겠지. 근데 이제 지긋지긋해.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해, 진짜. 내 가정 깰 셈이야? 제발 빠져줘, 내 인생에서. 시누이들은 허탈한 얼굴을 하고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렸는지 둘째 시누이는 갑자기 상을 치우며 저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 파악이 빨랐던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기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된 거니까 일이 내가 이거 먼저 치울게. 올케는 좀 앉아있어. 언니랑 너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심했지 뭐 그동안. 올케 힘들었겠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화로 좀 좋게 얘기하자. 갑자기요? 왜요? 아까까지 절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더니 의외네요? 형님, 현실 파악도 참 빠르세요. 둘째 시누이의 태도에 첫째 형님과 막내 형님도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던지 그날 저희 집을 싹싹 치우고 가셨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현실 파악이 참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되었죠. 어머님도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며 고생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참나, 쟤네 좀 봐라. 아무리 내 딸들이지만 어쩜 저리 뻔뻔해. 에휴, 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너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내 딸들이라서가 아니라 돈에 환장한 것들이거든.
그래도 돈 꼭 틀어지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입장에서 참 제 편 들어주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매번 이렇게 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내가 쟤들을 모르니? 그저 난 우리 막내 아들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랄 뿐이야. 네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젠 두 다리 쭉 뻗고 자. 쟤들 다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유 정말 내가 더 민망하다 얘. 그렇게 이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날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남편에게 전화하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시댁에 가서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비위를 맞춰대는지 아주 편할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딸들이지만 정말 저럴 수가 없다며 절레절레 하시곤 하였어요.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죠. 사실 형님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으로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주셔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걸 당연히 알지만요. 가식일지언정 지금은 몸이 편하니 그냥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시누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참 돈에 눈먼 자들은 이렇게 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엄청 깨닫게 해준 에피소드였네요. 여러분들도 돈에 눈먼 자들을 많이 보시겠죠? 전 그 일을 계기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답니다. 사람이 돈에 따라가면 그렇게 우스워질 수가 없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